안녕하세요. 좌파 씻는 남자 팩맨입니다. 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달 만에 24%까지 떨어진 가운데 지금 경찰과 검찰에서는 이재명의 10가지 비리 혐의에 대한 수사 압박 속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있죠. 지금 여러분들이나 저나 윤 대통령 지지율이 하루가 다르게 빠지니까 이거 왜 이래? 하면서 약간의 멘붕 상태가 온 것도 있고, 요즘 언론들이 윤석열 대통령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 났잖아요. 지방선거 압승한 지가 불과 2달 전인데 이게 이준석이니 권성동이니 계속 똥볼들만 차면서 지지율이 쭉쭉 빠지니까 지금 한국 언론에 남로당 계열 언론사들이 좀 많아요. MBC, KBS, 연합뉴스, 한겨레, 오마이뉴스 같은 찌라시들이 전부 다 찌라시 뿌리면서 대통령 지지율 더 떨어지라고 아주 고사를 지내고 있잖아요. 뭐 실오락이라도 하나 걸쳤다 하면 하도 씹어대는 바람에 대중들의 시선이 교란된 것도 있는데, 요즘 TV 뉴스들 후반부나 신문 뒤편을 유심히 잘 보시면 이재명은 또 이재명대로 요즘 해경군 김씨 법카에 쌍방울에 대장동에 성남FC 지 아들내미까지 수사 강도나 압박 수준이 예전에 비해서 차원이 다르게 빡세지고 있다는 걸 여러분도 잘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먼저 대장동 같은 경우는 문재인 시절에 검찰총장 하던 김호수가 이 수사를 얼마나 많이 방해했어요. 리나견 동네에서 수사자료 다 갖다 주고 와꾸까지 짜줬는데도 그거 쌩까고 모른 척하면서 수사 지연시키고 뭉개고 핸드폰 못 찾겠다고 뻥치기까지 하면서 초기에 수사 제대로 안 됐잖아요. 그런데 이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사단을 수사본부에 갖다 놓고 또 윤석열 사단은 이걸 다시 들여다보기 시작하면서 완전히 판이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지난 정권에서 검새놈들이 수사를 얼마나 엉성하게 해놨는지 딱 일주일 들여다보고 수사 젖같이 해놨다고 불평을 하더니 급기야는 대장동 수사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죠. 그리고 나더니 웬걸 2010년에 대장동 사업 초기부터 관여했던 시행사 관계자들도 부르고 성남시 공무원들도 부르고 진짜 아예 처음부터 싹 다 다시 불러서 조사를 하네. 그리고 지난 2일에는 이강길 씨라고 2005년부터 대장동 사업을 추진했던 C7 대표를 불러다가 이게 어떻게 공영개발 방식에서 민간 합동개발 방식으로 바뀌었고 그 의사결정 과정에서 성남시장이 배임한 혐의는 없는지, 그리고 그 배임 때문에 화천대유에 막대한 이익을 몰아주고도 이걸 또 눈감아 준 건 없는지, 또 그 과정에서 화천대유랑 이재명이랑은 무슨 거래가 있었던 건 아닌지 아주 수사 포커스를 이재명한테 제대로 맞춰서 조지고 있죠. 그리고 쌍방울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사건 같은 경우는 지금 쌍방울 오너가 수사 첩보를 미리 듣고 해외로 튀는 바람에 지금 수사가 지지부진한데, 이 짝불알들이 미리 해외로 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 짝불알들한테 영장 초안 전달해서 관련 자료들 폐기 처분할 수 있도록 도와준 그 검찰 수사관 먼저 구속시켜 놓고, 이 수사관의 카운터 파트였던 전직 검찰관 출신 쌍방울 임원까지 수사정보 유출 혐의로 긴급 체포해서 구속을 시켰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어떤 수사 정보가 유출됐고 쌍방울이 발행했던 전환사채가 어떻게 이재명 변호사비 25억으로 둔갑해서 이재명을 변호했던 놈들한테 들어갔는지 죄다 들여다보면서 조사를 다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까지도 가장 큰 이슈였던 김혜경 법인카드 횡령 이슈. 지금까지도 이재명은 지가 부리던 아랫사람이 운명을 달리했는데도 나는 모르는 사람이라고 시침이 뚝 떼고 있는데, 우선 이재명 비서실에서 근무하던 여직원이 어떻게 그 어린 나이에 무슨 돈을 어떻게 굴려서 공무원 신분의 그 월급으로 건물주가 될 수 있었고, 그리고 그 여직원이랑 결혼했다는 남자는 무슨 중소기업을 운영한다면서 어쩌다가 김혜경 운전수 노릇을 하게 됐고, 도대체 김혜경 법카 유형 사건에 무슨 사연이 있었고, 도대체 뭐가 얼마나 두려웠길래 스스로 목숨까지 끊었는지 지금 들여다볼 일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다행스러운 건 말이에요. 이 김혜경 법인카드 횡령을 최초 제보했던 그 비서를 요즘 경찰이 참고인으로 불러다가 막 수사 막판 스퍼트 지금 조지고 있다는 거 아니야.
대선까지만 하더라도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자기 죽을까 봐 어디 숨어서 나오지도 못했는데 지금은 그래도 경찰들한테 케어 잘 받으면서 수사에 잘 협조하고 있고, 수사 과정에서 김혜경이 비서들 시켜서 법인카드를 어떻게 긁고 다녔는지 패턴 싹 다 말하고, 이재명 옆집에 있었던 GH 사무실에 들어갔던 밥값까지도 아주 그냥 경찰이 여기저기 퍼즐 맞추냐고 고생했던 것들 한 방에 다 풀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참고인 조사가 끝나면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무슨 일이 벌어지긴요. 이제 영화 조연들 섭외 계약 끝났으니까 이제 주연 배우 섭외해서 계약서 쓰고 지장 찍게 만들어야죠. 그래서 요즘 언론에서 말하기를 이제 김혜경의 소환 조사도 멀지 않았다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왜? 참고인 다음에 용의자 조사니까. 그러면 왜 김혜경을 먼저 부르느냐? 왜긴 왜겠어요. 김혜경 먼저 혐의점 다 밝혀놓고 지렛대로 만든 다음에 이재명한테 야, 너 안 들어가면 조국처럼 네 마누라 먼저 넣겠다는 시그널을 보내는 거죠. 조국 수사도 보세요. 지금 조국 안 들어가니까 대신 누가 들어갔어요? 조국 마누라가 4년 받고 꼼짝없이 지금 빵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이재명 아들까지 상습 도박 혐의로 불러들여서 조사를 한다고 하죠. 지금 민주당에서는 어차피 당대표는 이재명이라고, 이재명밖에 없다면서 완전히 이재명 당으로 가고 있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이재명 집안을 아주 속속들이 파헤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건 뭐냐면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24%잖아요. 2030 부정평가가 60%를 넘어가면서 완전히 등을 돌렸고, 이제 6070 부정평가도 50%를 넘어가면서 콘크리트 지지율까지 지금 금이 쩍쩍 가고 있어요. 진짜 불과 2달 전에 지방선거를 압승했던 정당이 맞나 싶을 정도로 2달 만에 대중들의 인심을 어마어마하게 잃었죠. 근데 여기서 또 문제가 뭐냐면 우리 윤석열 대통령은 지지 기반이 거의 없다시피 한 정치 신인 후보였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원래 정치를 하던 사람이 아니라 주변에 정치적으로 실력 있는 자기 사람이 부족하고 문재인 정부의 복수를 위해서 업어온 사람을 대통령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태생적으로 국민의힘 내에서도 윤 대통령이 위험에 빠졌을 때 손발 걷고 이재명의 철험에처럼 몸빵해 줄 사람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준석이나 권성동이나 장제원이나 얘네들 하는 꼴들을 보면 감이 딱 잡히시잖아요. 이 셋 중에서 지금 누가 윤 대통령 편이 있어요? 내가 보기엔 없어. 예? 이 셋 다 김건희 여사가 말했던 내부의 적일 뿐이지 누구 하나 자기보다 윤 대통령을 위해서 뛰는 놈이 없다고요. 무슨 말만 하면 대드는 이준석을 봐도 그렇고, 무슨 짓만 했다 하면 그렇게 윤 대통령 지지율 까먹는 짓만 하는 권성동을 봐도 그렇고, 대통령 핵심 측근이라고 이준석 당대표 잘린 날 수백 명 관광차에 태워서 팔도 유람 갔던 장제원을 봐도 그렇고요. 그러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이 난간을 어떻게 돌파해야 되느냐? 뭘 어떻게 돌파하긴요. 이재명 주연 배우로 섭외해서 포토라인 만들고 이제 팬미팅 깔끔하게 해야죠. 지금 윤 대통령 콘크리트 지지층까지 금이 쩍쩍 가는데 이걸 가만히 두면 안 된다는 걸 누가 제일 잘 알겠어요? 윤 대통령이 제일 잘 안다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이재명 수사요.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이재명에 대한 수사 압박 강도는 점점 더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왜? 윤석열 사단들이 윤석열을 도울 방법은 이재명 수사 빨리 마무리해서 영장 치고 국회에 동의안 넣어서 이슈 만들고 김혜경 잡아 돌리고 아들내미 잡아 돌리는 수밖에 없거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는 오늘 영상의 한마디. 성렬이 형 요즘 많이 힘들지? 응. 성동이는 하는 짓마다 똥벌 존나게 차고 준석이는 하는 짓마다 지랄 연병 발광이고 권유나 측근들은 하나같이 애들이 다 삐꾸 같고. 근데 그거 왠지 알아? 용산이 터가 안 좋아서 그래. 내가 웬만하면 풍수지리설 같은 거 들은 척도 안 하거든. 왜? 조선시대 왕들 그렇게 풍수지리 갖고 지랄 연병 떨어도 결국 조선은 어떻게 됐어? 망했잖아. 그렇게 좋은 땅 골라서 풍수에 신경을 썼으면 조선이 일본처럼 아시아를 제패했던 제국이 됐어야지 왜 일본 식민지가 됐겠냐고. 안 그래? 근데 말이야,
아무리 생각해도 내 생각엔 용산이 턱 안 좋은 것 같아. 대통령이 이렇게 큰 실수를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이렇게 쉽게 빠지는 건 이건 무슨 문제가 있어도 지금 심각하게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 더 정신 바짝 차리고 더 열심히 해야 돼. 턱 안 좋은데 사람이라도 정신 바짝 차려서 이 난관을 헤쳐나가야지. 안 그래? 내가 열심히 응원해 줄 테니까 우리 성렬이 형 걱정하지 말고 빨리 이재명 소환을 시작으로 지지율 반등하자. 응? 내가 보기엔 형이 당장 살아날 방법은 보수 팬 서비스밖에 없어. 그러니까 보수 지지층들이 그렇게 바라던 팬 서비스 좀 해달라고. 그렇게 또 지지율 반등시키고 그것도 만들어 가면 되는 거지. 이제 취임한 지 딱 3달 됐는데 뭐가 그렇게 급해. 어? 성렬이 형 가만히 생각을 해봐. 이제 형 4년 9개월 남았어. 앞길이 구말리 같은데 우리 한번 시원하게 달려보자고. 알았지 성렬이 형? 우리 윤석열 대통령 화이팅!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제 채널이 더욱 풍성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소중한 멤버십 가입도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에게 지난 영상에서 슈퍼땡스를 보내주신 이태희님, 이소살리토님 저를 먹여 살려주셔서 정말 너무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 민주당 지지율이 5%가 나오는 그날까지 열심히 멸공하는 팩맨이 되겠습니다. 멸공!